꽉 찬 가을이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깊은 맛을 찾아 나섰는데요. 해풍과 황토의 힘으로 키워낸 생강의 진한 향을 느껴보고 제철나무로 만든 장아찌의 세계, 숙성으로 빚어낸 공주의 가을 맛집도 찾아갑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색의 빛이 물들어 있는 나무들, 가을 정취가 가득 배어 있는 남성공원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민의 쉼터죠. 잠깐 나오니까 이렇게 좋으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커피를 한잔 할까? 커피도 좋지만 가을의 제격인 생강차 따뜻하게 마시는 거 어떨까요? 어머, 생강차 좋으네요. 제가 만드는 방법 아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차 한 잔만 마실 생각했는데 만들어요? 생강이 생각나는 계절. 황토의 힘을 끌어모은 토실토실한 생강으로 청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세척만 잘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단순하니까 한번 만들어봐요. 생강 전도사 혜영 씨가 손수 키운 거라는데요. 생강계에 우량합니다. 생강 향이 너무 좋다. 네. 이건 제가 태안 안면도에서 농사지은 거예요. 황토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란 애라서 너무너무 향이 좋아요, 이게. 태안 황토가 품어낸 실하디실한 생강. 그 매력에 빠져 주말마다 대전과 태안을 오가고 있다는데요. 생강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더 생강을 이해하고 싶고 생강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더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혜영 씨 생강은 이제 영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손수 수제청 담그는 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두꺼워요. 그쵸? 설탕하고 켜켜이 재울 텐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설탕이 아주 많이 빠져요. 대부분은 1대1로. 그러니까 켜켜이 쌓는 거 생각하는데 거기서 설탕 빼면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야, 그게 된다고요? 이제 하실 텐데요. 흔히 하는 편썰기 생강청이 아니고요. 즙을 냅니다. 전분을 제거하고 이 위에 맑은 물만 끓이면 좀 더 색다른 목 넘김 좋은 생강진액을 생강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강 전분에는 맵고 아린 맛이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30분 정도 두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물만 쭉 따라서 분리해 주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생강청이나 생강진액에 그 1대1, 설탕 1대1로 넣는 그것을 설탕을 확 줄여서 30%만 제가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을 3분의 1만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센 불에서 거품을 계속 제거해주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다시 30분 정도 끓여주는데 양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면 된대요. 색이 바뀌었네.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진한 연두빛을 띠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생강진액이 완성된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음료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속이 확 풀립니다. 뭐 생강차 하면 매운맛, 알싸한 맛 이거 없으면 어떻게 생강차냐 하지만 정말 몸넘김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또 우유에 생강진액 한 스푼을 넣으면 생강 라떼로 변신이 가능하고요. 탄산수에 넣어 먹어도 젊은 입맛의 안성맞춤입니다. 생강을 두고 먹는 난로라고 하잖아요. 몸이 따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우유를 먹는 것보다 흰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요러면 아이들한테 내줘도 되겠는데? 충분히 먹겠는데? 조금씩 타서 먹이면 생강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냥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생강진액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았잖아요. 곳곳에 넣을 곳이 야, 요걸 또 어디에 넣어볼까? 밥상이고 온 식구고 모두 기분 좋아지겠는데요? 맞아요.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처럼 공주 하신리에도 가을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예쁘다. 어쩌면 이 떨어진 낙엽까지도 이렇게 예쁘냐.
시간이 그대로 묵혀있는 가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소리도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빛을 그냥 눈에 모두 다 담았는데 여기에 오면 네네. 그 가을빛을 맛볼 수 있다. 오시면서 가을을 눈으로 듬뿍 담으셨다면 이제 음식으로 담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상 위에 가득하게요. 네네. 가을볕과 어머. 짝꿍이죠. 제철 나물들이 아주 바싹 잘 마르고 있습니다. 봄부터 수확해온 거라고 하는데요. 정성이 더해져서인지 색이 정말 곱습니다. 야, 채반에 이렇게 널어 말리는 모습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즘엔 뭐 네. 건조기 넣어서 순식간에 말려대고 뭐 하는데 천천히 봄에 싹 계속 말려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그 1년 시간을 다 받아냈네요. 네. 묵힐수록 맛이 좋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재료가 다름 아닌 냉입니다. 냉이가 벌써 나온대요. 이거 냉이 아니에요? 네네, 냉인데 냉이가 지금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 갔더니 냉이가 있어서 또 욕심이 나서 냉이 장아찌 조금 해볼까 하고 사왔어요. 저장 용기에 냉이를 소고기 가지런하게 담고요. 여기에 비법 간장이 등장합니다. 가죽나물 말린 거 하고 네네. 표고버섯 말린 거 하고 다시마하고 5년 이상 된 간장하고 같이 끓여서 만든 간장이에요. 시간과 세월이 녹아있으니 그 맛 안 봐도 아시겠죠? 그냥 간장이 아닌데? 맛있죠? 어머. 야,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도는데 장아찌가 맛있을 수밖에요. 요거로 이제 냉이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냉이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연잎밥에 곁들인 약선 음식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곳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곳인데요. 슴슴하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맛. 너무 건강한 맛이다 진짜. 건강을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천연 본연의 음식 재료 맛이 탁 살면서 혀에 와닿는 것이 달라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서 정말 이 밥상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과연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머, 사계절이 밥상 위에 피었습니다. 꽃봉오리가. 세상에. 이거는 한 2년 정도 숙성됐어요. 꽃송이 채로 맛보고 꽃송이 채로 드세요. 그 향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향이 조금 들어있죠? 아직도. 예, 예. 씹는 맛도 그렇고요. 요 짭조름한 맛에 역시 그냥 밥이 당기는 그런 맛인데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밥상이죠. 잊고 있었던 자연 본연의 맛이랄까요? 담백하면서 부담 없는 그런 맛입니다. 소복하게 밥을 뜨고 그 따뜻한 기운에 또 귀하게 입에 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나물들이 밥 반찬으로 곁들여 나온 게 아니라 이 하나 그 자체로 일품 요리 상을 받아든 느낌이네요. 자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저희 밥상을 받으시면 그대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제대로 느끼셨나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맛. 그 시간과 세월이 이 가을과 함께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두 사람 짜장 짬뽕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짠짬뽕. 자, 하나씩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장면, 자, 그럼 물냉. 하나, 둘, 셋. 물냉. 와, 춘천 가을 스팟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딘지 두 사람 가장 최고?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공지산.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아. 아니, 안녕.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아니 그래도 가을인데 회사를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가을 하면은 저희 MBC 수변공원길 이쪽이 네.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도 그 공지천에서 이제 그 일자도로로 이어지는 그 단풍길은 MBC랑은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가을 풍경과 감성을 원고지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MBC 고르고 네. 우리 관영 씨 공지천 골랐으니까 네. 각자의 장소에서 가장 잘 가을을 담은 무언가 그 작품으로 네. 가지고 와서 네.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필력 기대하겠습니다. 나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갈게요. 가을을 만나러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가을로 물든 공지천. 저는 지금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든 이곳 공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딱 사색을 즐기는 게 너무 좋아요. 아마 노지연 아나운서 지금쯤 되게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시 구절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라는 시 구절이 있는데 가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나와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가을을 즐겨주는 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는 낙엽을 밟으며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만드는 풍경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가을 하면 공지천, 공지천 하면 또 자전거죠. 이 공지천은 자전거길이 되게 잘 닦여 있어서 옆에 있는 이제 의야모랑 또 옆에 있는 단풍나무랑 같이 해서 많은 풍경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지천을 보면은 항상 제 대학교 신입생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신입생 때 제 대학 동기들이랑 돗자리 펴놓고 이제 피크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오리배도 타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단풍을 맞이하면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더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시인이 될 것만 같은 풍경인데요. 옛 추억과 가을 감성을 원고지에 채워 넣어 봅니다. 포근한 햇살과 함께 걷기 좋은 공지천. 이 길이랑 그냥 저희 걷는 발이랑 낙엽 떨어지는 모습 찍고 있어요. 낙엽 떨어진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길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고 하니까 일단 좋고 단풍 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강도 이쁘고 단풍도 이쁘게 들어서 사진 찍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날이 추워질수록 더 곱게 물드는 단풍. 우리나라의 단풍이 유독 아름다운 이유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단풍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해 단풍 색깔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와 달리 유럽 단풍들은 이 색소가 부족해 노란색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가을 단풍 관광지라고 합니다. 역시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제 이 감동을 작품으로 남겨볼 텐데요. 그런데 노지연 아나운서는 이 가을을 잘 즐기고 있을까요?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어때요? 지금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 의야모와 공지천이랑은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과영 씨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여기 과영 씨 이동하는 동선 다 보여요. MBC에서. 여기 보이시죠? 단풍 MBC보다 더 이쁘게 들어있지 않나요? 관영 씨는 제 손아귀에 있습니다. 지금 손아귀에 여기 보면은 지금 관영 씨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어다니고 이거 다 보여요. 여기 MBC에서. 거기서 어떻게 보여요? 말이 안 되지. 저희 MBC는요. 예. 단풍 봤고요. 네. 과실나무 분재 봤고요. 네. 칠엽수 봤고요. 화렵수 봤고 은행잎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촬영하는 거 봤거든요. 네. 근데 가을 제대로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와. 보이시나요? 과연 노지연 아나운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지 또 얼마나 대단한 시를 썼을지 한번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그래요. 그렇긴 한데 공지천 보니까 솔직히 예쁘긴 예쁘다. 사람들이 왜 공지천으로 오는지 알 것 같거든요. 의야모를 옆에 끼고 공지천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만나는 춘천 MBC. 나무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의야모와 춘천 시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뷰 맛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만하면 춘천 가을 풍경 뷰포인트로 최고 아닌가요? 전경이 그냥 다 보이는 안부회관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고 보이시나요? 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 MBC가 더 좋은 이유.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구 수목원에서 춘천 MBC까지 가을 소풍을 나온 분재 작품들입니다. 여기 저희 회사 중앙에 이렇게 나무가 원래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분재가 이제 전시가 돼 있고 멋진 모양으로 자태를 뽐내는 나무들. 크기는 작지만 나무 한 그루에서 느껴지는 기품은 큰 나무 못지 않은데요. 소나무 같은 침엽수부터 모과나무 같은 화렵수까지 귀중한 작품들이 가을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한 2,000여 조종이 이제 양구 분재원이 이제 전시돼 있고요. 특히 이제 단풍나무 종류하고요. 단풍나무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침엽수도 같이 골고루 섞어서 좀 우리 북방계 식물 위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재를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의 작품을 보시면서 마음과 또 몸도 이 분재들 작품을 교감을 통해서 보다 좀 마음의 치유도 되고 건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풍과 호수와 분재까지 어우러진 춘천 MBC 호반광장. 우아하면서도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필요한데요. 나무 한 그루에 억소리가 날 만큼 귀하신 몸. 한마디로 이곳은 열려있는 가을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작품들. 쉽게 볼 수 없는 진기한 분재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동료들하고 이렇게 나와보니까는 마음이 확 열리는 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되게 신비롭네요. 보니까 저희가 잘 접하지 못한 것들이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들 속에서 걷다 보니 저절로 시상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의 시제는 추남 추녀. 아, 어떻게 말해야 이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써왔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빼곡해? 임팩트 있게, 짧고 강렬하게 여운 있게. 아니 오늘 시 써오는 거 아니죠? 왜 소설을 써? 추?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그만. 이거 방송돼. 가을을 즐기는 최고의 명소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펼쳐진 가을가을한 풍경들. 탐스럽고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공지천과 춘천 MBC에서 가을의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배꼽 시계가 울리면 어김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점심 저녁 메뉴. 오늘은 뭐 먹지? 고민 말고 중화 반점으로 모이세요. 맛있어. 아, 그만해. 맛있나? 든든하고 이색적이라서 맛있어요. 평범한 듯 비범한 중화요리 3대장, 짜장, 짬뽕, 그리고 양꼬치까지 여러분을 중화반점으로 초대합니다. 웰컴 투 중화반점. 빠르고 든든한 데다 저렴하기까지 이제 중화요리는 제2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에도 매일 문전 성시를 이룬다는 이곳은 짬뽕 전문점 되겠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짜장면은 그저 거들 뿐 당당히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이 짬뽕의 자태를 보시라.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메뉴 중에 짬뽕인 건가요? 짬뽕이 제일 자신 있어서 짬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턴 짬뽕 앞으로 대동단결. 사장님 여기 진짬뽕 2개요. 여기요. 차돌박이 짬뽕 하나랑 진짬뽕 하나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는 고집스러움이 이곳 짬뽕 전문점의 노하우. 불맛 더해진 진국이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어. 기다린 만큼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이색 짬뽕. 직접 맛을 영접한 이들의 평가는요? 맛이 담백하고요.
소고기를 써가지고 시원하면서 국물 맛있게 하고 따봉이 최고. 여기를 자주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맛있어요. 속도 편안하고 먹으면. 속 편하니까 자주. 네, 면 먹는 것 같지 않고 짬뽕인데도 굉장히 속이 편해요. 그래서 자주 와요.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푸짐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차돌박이 숙주 짬뽕이냐, 진하고 걸쭉한 국물로 승부하는 극강의 매운맛 진짬뽕이냐, 그것이 고민. 차돌박이 숙주를 항상 시키는데 차돌박이 숙주랑 이게 면이랑 잘 어우러져서 항상 찾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제한된 영업 방식으로 인해서 하루에 이제 밀가루 한 포 정도만의 재료를 준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그날 재고가 없다 보니까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더 맛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화반점 첫 번째 메뉴 짬뽕이었습니다. 중화요리의 꽃, 짜장이 없어서 섭섭했다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주목하시라. 이색 짜장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퓨전 중화요리 대표 맛집. 여기 찜닭짜장 하나 하고요. 된장짜장 하나 주세요. 지역에선 이미 입소문이 자자할 정도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된장짜장 그리고 찜닭짜장 등판이요. 저희 된장짜장과 찜닭짜장은 새로운 메뉴 개발 중에 탄생한 건데요. 된장짜장은 좀 더 건강한 짜장을 손님들한테 대접하고자 연구하게 됐고요. 찜닭짜장은 안동 찜닭하고 저희 짜장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찜닭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에선 최초, 오직 경북 안동에서만 맛볼 수 있단 말씀. 안동을 대표하는 찜닭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또 짜장면을 먹고 싶어하고 그래서 메뉴를 생각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찜닭짜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와서 이제 찜닭짜장을 먹게 되었습니다. 드셔보는 거 어떠세요? 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와 이게 찜닭에 이게 닭 살도 좀 부들부들하고 애들이 딱 먹기 좋게 짜장도 맛이 있고 이게 한상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안동 찜닭에 짜장을 더해 완성시킨 퓨전 중화요리, 그 맛을 좌우하는 비결은? 저희 찜닭짜장의 비법은 저희 집만의 특제 짜장 소스가 들어간 저희 비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성과 노력과 실패를 거듭해서 만든 저희 찜닭짜장면입니다. 비주얼로 보나 재료로 보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찜닭인데 여기에 주인장만 아는 특제 짜장 소스를 넣어주면 찜닭짜장이 된다는 점. 아는 맛이 무섭다고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이 상상된다 상상돼. 찜닭짜장 나왔습니다. 팝심이냐 면발이냐 찜닭짜장은 짜장밥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 한 입 맛보는 순간 무장해제를 외칠 수밖에 없을걸요? 초창기 찜닭짜장이 뼈 있는 닭이었다면 지금은 순살 찜닭으로 과감히 환골탈태. 짜장 마니아들의 먹부림을 자극하고 있다고요. 난 이 집 음식 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와서 짜장면을 잘 시켜 먹고 그래요. 근데 오늘 찜닭짜장 시키고 포항 진짜 맛있네요. 찜닭짜장은 어떻게 다른 거 어떻게 맛이 특별합니까? 그 뭐라 하나? 이게 이 집에서 개발한 건데 아들이 닭고기가 뼈 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고 그다음 짜장면만 먹는 것보다는 좀 짜장면 돼지고기를 하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찜닭으로 하니까 훨씬 더 맛이 담백하다 할까 그런 맛이 있어요. 중화반점 퓨전 음식 이색 짜장도 접수 완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화요리의 은혜로움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다고요. 스트레스 받은 날 뜨끈한 숯불멍이 가능한 이 메뉴는 어떠세요? 양꼬치가 맥주 한 잔 최고죠. 그렇습니다. 요즘 중화요리계에선 대세중 대세라는 양꼬치 아닙니까?
하루 전에 바로 꼬치를 꽂고 쓸고 그리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그게 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틀 지나면 안 써요. 무조건 바로바로 그날 다 꽂고 쓸고 합니다. 고기의 생명은 무조건 신선함이라 외치는 양꼬치 전문점. 가뜩이나 부드러운 어깨살만 사용하는데 숯불로 기름기를 쫙 빼주니 아주 그냥 얼마나 맛있게요. 양꼬치에 대한 편견은 과감히 넣어두시라니까요. 첫째는 양고기가 부드럽고요. 그다음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양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싱싱하고 잡내가 없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조금 유학을 좀 하다가 왔는데 중국에서 먹었던 현지 양꼬치들보다 이 집 양꼬치가 이제 고기 잡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린내가 덜 나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고 이제 기름도 이제 숯불에 구우니까 더 잘 빠지고 해서 가끔씩 시간 내서 먹으러 오고 있어요. 숯불 위에 일렬 종대로 모인 양꼬치 부대. 하루 피로가 싹 달아나는 이 소리 들리십니까? 황금 비율 자랑하는 소스에 콕 찍어 한 입 맛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집보다 맛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쯔란이랑 시즈닝이랑 이 카레가루 색색들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맛. 그리고 손님도 복잡하는 게 혼자서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양꼬치와 단짝이라는 맥주를 곁들이면 이곳은 이미 지상낙원. 오늘도 중화요리로 무르익는 이 밤은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양꼬치와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버리세요. 이색적인 퓨전 짜장부터 얼큰함으로 무장한 짬뽕. 여기에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해줄 양꼬치까지. 중화반점에서 누구든지 띵호와 대만족입니다. 있을 바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고요. 이거요? 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강 비법의 재료들이거든요. 이 꽃과 약초가 어떻게 몸에 좋은 약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꽃이 건강한 먹을거리가 되는 곳. 원주의 한 꽃차 교육원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구절초차 만드는 날. 꽃송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저 잠시만요. 지금 열심히 수업 중이신데 아니 여기서 꽃차 소믈리에 과정이 열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와인 소믈리에는 들어봤어도 꽃차 소믈리에는 좀 생소한데 지금 무슨 수업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 꽃차 소믈리에는 꽃차를 직접 만들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그걸 문화적으로 펼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꽃차 소믈리에를 꿈꾸는 수강생들. 이번에는 모양 잡기를 해보는데요. 익힌 꽃을 조심스레 옮겨 모양을 잡아줍니다. 지금 수업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차라는 게 커피도 있고 뭐 한방차도 있고 다양한데 그중에서 굳이나 꽃차 소믈리에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꽃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향기에 취해서 하게 됐는데 막상 제대로 하니까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또 미용이랑 건강에도 좋으니까 완전 최고죠. 기대만큼 꽃차를 만들면서 힐링도 정말 많이 되고 내가 진짜 그냥 주변에서 쉽게 보는 꽃들도 이렇게 차로 마실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서 굉장히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맨드라미 오늘 리포터님이 오늘 배워보실 꽃인데요. 맨드라미 꽃이요? 예. 꽃차 만들기에 도전하는 윤지현 리포터. 차를 만들려면 꽃부터 따야겠죠. 맨드라미는 씨가 있는 부분을 피해 윗부분만 잘라서 채취하고 늦가을까지 정원을 지키고 있는 메리골드도 바구니에 담아봅니다. 정말이지.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제 다 땄으니까 꽃차 만들러 가봐야죠. 룰루랄라 룰루랄라. 채취한 맨드라미는 깨끗하게 손질해주는데요.
벌레, 씨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게 찢어서 준비합니다. 이제 꽃을 채취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꽃을 익히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익히고 난 다음에 수분 빼는 작업을 해서 덕금을 해서 그다음에 완전히 수분이 100%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로 마실 수가 있지요. 채취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약을 많이 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피하셔야 되겠죠. 특히 제초제를 많이 치는 농가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꼭 피해서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꽃들을 채취하시면 좋은 꽃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꽃은 익히고 덮고 수분을 100% 빼는 잠재우기 작업을 거치는데요. 익히고 덮는 과정을 통해 식물의 독성과 풀 비린내를 없애주고 차의 풍미와 향을 살려줍니다. 7빛깔 꽃차 무지개가 떴습니다. 와, 색이 정말 고운데요. 눈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3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를 마셔볼 건데요. 오늘 우리 리포터님이랑 작업한 맨드라미부터 우선 한번 해볼게요. 꽃을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다음 약 1분 정도 기다리면 완성. 와, 진짜 여러분 색 보이세요? 이 차색이요. 자연에서 나온 색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총천연색을 자랑하네요. 이게 맨드라미 차라고 하는데 무슨 맛일까요? 이게 제가 맛은 잘 모르지만 약간의 달콤함이 느껴지면서 꽃차다 보니까 이 이파리에서 나는 것 같은 향도 느껴져요.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꽃. 따뜻한 차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차를 마시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제가 한의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향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니, 여기서는 어떤 차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나는 약초로 만든 한방차를 위주로 하는 카페예요. 한방차를 맛볼 수 있는 곳답게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니겠죠? 어디 보자. 메뉴가 녹용차, 홍삼, 대추차, 한방차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 한방차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차들 함께 만드는 과정 보실까요? 오늘 만나볼 한방차의 재료들인데요. 대추, 감초, 당귀, 홍삼 등등 몸에 좋은 재료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재료들로 어떤 차를 만들어 주시려고요?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 좋은 쌍화차하고 그다음에 면역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홍삼 대추차. 그러니까 홍삼 대추차에는 홍삼까지 들어가고 쌍화차에만 8가지 재료가 들어간대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쌍화차. 계피를 빼고 80도 전후에서 40시간 정도 우린 후 재료를 추가로 넣고 총 3번에 걸쳐 60시간 정도 우려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진한 쌍화차가 완성됩니다. 제가 사실요, 이 사장님이 동네에서 약초꾼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왔었거든요. 이 약초들을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원주 근처 평창, 횡성, 그다음에 홍천 이런 쪽에서 나오는 약재들을 수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요, 이리로. 우리 몸은 가을이 되면 몸의 기운이 몸의 중심 혹은 아래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대추차나 쌍화차 같은 한방차를 드시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감기를 예방하며 목구멍이나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가을에 한방차를 드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는 실컷 맛봤으니까 이제 진짜 맛을 봐야겠죠. 요 걸쭉해 보이는 대추차부터 한번 맛을 보려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고 맛이 궁금한데요. 한약처럼 쓰진 않겠죠? 한 모금 마셨는데 벌써부터 몸에서 열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게
이렇게 씹히는 견과류랑 대추들도 있으니까 정말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와. 손발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의 안정도 주고 이 꽃차와 한방차 가을 겨울엔 아주 이만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드셔보실래요?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계절.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우리 지역 문화 맛집을 찾아 오늘도 꿈틀로에 도착. 그런데 채소와 과일이 한가득? 혹시 정말 그냥 맛집인가 싶은데 무를 열심히 깎고 다듬는 손길. 잠시 후 펼쳐진 우와, 믿을 수 없는 광경.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식품 조각을 하고 있는 꿈틀로 작가 오연록입니다. 푸드 카빙은 이제 푸드는 음식이잖아요. 카빙은 이제 조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조각하는 일을 푸드 카빙이라고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다양한 모양을 조각해서 음식을 더 빛나게 하는 푸드 카빙. 과거에는 보조적인 장식 역할 또는 기술의 영역에 가까웠다면 최근엔 푸드 카빙 또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냄비 우동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냄비 우동에 가니쉬로 올라가는 당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었는데 제가 잘하더라고요. 솜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나비도 만들어 봤는데 그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나비를 잘 못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완성을 했고요. 솜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푸드카빙의 매력에 눈뜬 오연록 작가.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었지만 국내에선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았고 결국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직접 해외 고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푸드카빙 배우는 게 굉장히 이제 고가이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배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제가 원했던 그런 조각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태국과 이제 베트남에 가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름아름 선생님을 찾아가며 어렵게 공부했던 오연록 작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연록 작가를 찾아와 푸드카빙을 배우는데요. 취미로 배우는 푸드카빙,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푸드카빙을 배우면 그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포인트로 그렇게 올려놔도 좋고요. 음식에서도 포인트로 카빙을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은 1시간 집중하기 어려운데 푸드카빙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2시간은 꼼짝 않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 향상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무로 꽃을 만들 순 없지만 조금만 배우면 내가 만든 음식에 멋을 더할 수가 있다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절반 부분에서 약간 어슷썰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지 부분은 꼭지 부분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방울토마토는 약간 대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새 귤이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귤을 이용해서 포인트 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요. 여기 꼭지가 아랫부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여기 껍질만 3등분으로 해서 자를 거예요. 근데 밑은 자르면 안 돼요. 밑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죠.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죠. 이제 여기 둥근 부분을 절반을 자르되 끝까지 자르지 말고요. 끝은 살짝 붙어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거기에 키위 속을 둥글게 파낸 다음 얇게 잘라 꽃 모양으로 장식할 수도 있고요. 사과 껍질을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내서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푸드 카빙 어렵지 않죠? 과일이 꽃이 되고 하트가 되는 마법. 참 신기하고 근사한데요. 오연록 작가는 누구나 푸드 카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꽃으로 피클이라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꿈틀러 있다 보니까 이게 푸드 카빙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단시간에 배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 필요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꽃으로 피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꽃으로 피클. 병에 든 피클을 꺼내 담았을 뿐인데 식탁 위에 예쁜 꽃이 피어난다면 식사 시간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푸드 카빙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중적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것들을 이제 내고 싶습니다. 식탁에 행복을 부르는 작품. 우리 지역 푸드카빙의 선두주자 오연록 작가. 푸드카빙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삼척시는 동쪽은 동해안 해안선, 서쪽은 정선과 태백, 남쪽은 경북 울진, 북쪽은 동해시와 접하고 있어 동해안의 관문으로 불립니다. 길에서 만나는 역사의 풍경, 오늘은 삼척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삼척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철기 시대에 그 실직국이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5년에 지증왕 때 이제 신라에게 합병되죠. 그래서 실직주가 되고 757년 경덕왕 때 삼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직이 삼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뜻을 풀이해보면 실은 시라고 읽히면서 삼을 뜻하고 적은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인데 그걸 한문으로 표기하면 척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하천을 끼고 있는 골짜기가 바로 삼척이다. 그리고 그 세 개의 하천은 부평의 전천, 삼척 시내의 오십천, 근덕의 마읍천. 이 세 개의 하천이 바로 삼척을 상징하는 하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이 삼척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삼척은 포항과 강릉 사이에서 국방의 요충지 기능을 했는데요.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도 동해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제강점기 때 항구와 철도가 만들어지며 수많은 지하자원을 강제로 수탈당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조선시대 삼척 포진성이 있던 곳입니다. 삼척 포진성이 동해안 국의 수군을 그리고 울릉도까지 관장했던 그런 해군 사령본부라 할 수 있는데 이 육향사는 예전에 그 죽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앞쪽으로 바닷물이 다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섬이 돼서 죽관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후에 와서 육향산으로 바뀝니다. 이 산 정상에 육각의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면서 육향대라 불렀고 그래서 육향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육향산은 정라진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육향산에는 척주동해비, 허목 선생이 1662년에 만든 척주동해비가 있어서 동해라는 지명을 반듯하게 보여주고 또 조수를 물리쳐서 삼척을 평화롭게 만든 비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대한평수 토참비,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대한평수 토참비인데 그것도 이 육향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지켰던 영장과 강원도 관찰사의 비석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도 육향산이고 그래서 정라진의 상징산 하면 육향산이 되고 육향산에서 정라진의 대표 문화재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포진성 안에는 동해 해상방위의 총책임자 격인 영장이 머물던 처소인 아사가 있었는데요. 저 건너편이 바로 아사가 있던 곳이고 그 삼척 포진영에 아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영진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진안은 지금 여기 정라 삼거리가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척 온천 밑으로 돌아서 버스 터미널까지 전체가 영진안 구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진안 쪽에 보시면 뒤에 저기 대나무 숲이 보일 겁니다. 저 대나무 숲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가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해안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수군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하고 그 중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사형했는데 저 대나무 숲에서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원기들이 봉황산을 타고 시내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1800년대에 이 규원 부사가 돌로 된 사람 모양의 석인을 3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봉황산을 바라보게 세워서 정라 쪽에서 넘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륵산불이라 그래서 봉황산 미륵산불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처음에 이 미륵산불은 음기를 막아내는 앵마기로서의 역할이었는데요. 미륵을 접하게 된 삼척 시민들이 후대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미륵불로 모시게 되면서 민속적으로 중요한 신앙 대상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미륵산불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미륵신앙의 상징물로서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에 모형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번엔 요즘 감성마을로 통하는 정라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삼척시 정화동은 정상동과 함께 정라로 불렸지만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정라진의 아래쪽이란 뜻의 정할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엔 다양한 마을 이름에도 그 유래가 있는데요. 여기가 나리골입니다. 예전에 이 언덕에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 나리골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1910년대부터 그 나리골과 건너불을 연결하는 강배가 놓여지고 그 배를 정박하는 곳이라 해서 나룻골, 나리골 이렇게 이름이 다시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나리꽃이 많이 피어서인데 후에는 이렇게 배가 정박하는 나루가 있다 보니까 나리골이 된 것이죠. 멋진 바다가 펼쳐지는 새천년도로. 이 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 방파제 끝쪽에 그 말리도라는 돌섬이 있었습니다. 3개의 섬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척주동해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척주동해비를 세웠던 말리도는 1916년 삼척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다 허려버려서 지금은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 복속 때 나무 사자를 싣고 가서 우상국 백성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울릉도에 내려서 울릉도를 지키는 사자바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에 싣고 갔던 사자 한 마리를 다시 삼척 앞바다에 내려서 삼척을 지키게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부 사자바위입니다. 이사부 사자바위가 있는 이 지점이 삼척항의 가장 막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2000년 이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새롭게 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지명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지명은 그 땅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둘러보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명을 잘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 그 땅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같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지명을 먼저 알고 살펴보는 것이 여행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명에 담긴 우리 지역의 역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